성공이라는 단어 두 글자, 누구든지 성공이라는 글자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일 것입니다. 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단어는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공을 향한 신념과 자신감이 강한 사람은 주위의 비난과 비웃음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일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과 같은 작년과 같은 이 하락장이 만약에 2023년 올해 말까지 이어져서 싼 가격에 조금 더 모으고 싶다. 그러면 아마 누가 보면 저 사람 정신병자인가? 아니 저 사람 주가가 하락하는데 왜 좋아해? 왜 그러기를 바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 어이구 돈이 땅에 떨어졌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어이구 돈이 땅에 떨어졌네 하면서 얼른 주울 수 있는 마인드. 2022년 작년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하든 나의 소신대로 길게 보면 2022년이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남들은 다 떠났어도 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저가 매수를 부지런히 해서 수량을 많이 늘렸다든지. 이렇듯 성공이라는 단어는 인생이든 주식 투자에 있어서든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가 된다면 진정한 성공의 의미 당연히 퇴색될 것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성공했어. 그럼 성공의 기준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누구든지 다 성공했는데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중에 특히 특출나게 일부 그 사람들만 또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죠. 미국의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말씀을 드렸죠. 피터 린치가 말했던 칵테일 파티에서의 이 경험. 주가의 하락장에서는 누구도 피터 린치의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상승해서 너도 나도 돈을 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피터 린치 옆에 몰려들어서 대화 내용이 대부분 주식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피터 린치와 같은 이 전문가에게 종목 선정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터 린치는 시장이 꼭지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성공의 조건 몇 가지 중에서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겸손, 대강은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정의를 말한다 그러면 사실 또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남을 대하는 태도,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구하는 겸허함을 의미하는 것,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 공경할 겸, 따를 손, 그래서 공경하여 따른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만나는 이 공간이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서로를 대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정말 성품도 그러한 분들이에요. 인성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근무하는 또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보다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습니까? 당연히 전공을 한 직업이 이 반도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죠. 또 2차 전지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만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그 원료를 만드는 기술자들, 전문가들보다 어떻게 우리가 그 분야를 깊숙이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능한 대학 교수가 있다고 칩시다. 참 유능해, 똑똑해요. 공부 참 많이 하셨어. 근데 축구를 못한다고, 축구의 룰, 규칙을 잘 모른다고 축구 선수가 그 대학 교수를 비난을 하는 것, 그거 옳은 일입니까? 또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가 경주용 자동차이죠. 카레이싱. 그 못한다고 카레이서가 육상 선수를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 만능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분야에 통달한 만능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누구든지 자기의 직업, 하고 있는 일은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일이 그 분야에서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어디에 투자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직업, 그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거에 투자한다고 그쪽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꼭 이 공간에서의 이 겸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우리 사회생활, 인생살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주식 투자, 우리 이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과 똑똑한 자기의 머리를 믿고 당연하다는 듯이 남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언행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다시 주식 얘기를 하자면 남들은 다 외면하고 있을 때 피터 린치는 싼 가격에 하락장에서 남들을 공포를 느끼고 다 떠났을 때 좋은 주식들을 부지런히 사 모은 사람인데, 뒤늦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뒤늦게 뛰어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피터 린치 선수에게 종목을 알려준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길러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 성공이 뒤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성공이 뒤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겠죠.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배움의 자세?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나이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60대 후반 많이 계시고요. 70대도 계세요. 50대 후반부터 중장년층 우리 다 배우고 있어요.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또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더군다나 나의 이 일반적인 상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거 없어요. 남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언행이죠? 말과 행동. 남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자랑을 드러놓거나 상대와 대립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만큼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조급해하지 않아요. 급하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또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공의 길로 가는 과정의 발판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본인을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